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제47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철학과의 문장수입니다. 본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밝힙니다. 본 강의의 전체적인 구조와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전통적 시공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작으로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대론적 시공간에 대한 존재인식론적 해석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제3부 일반 상대성 이론의 구성을 짚어보겠습니다. 고전 역학의 위기와 로렌츠 불변성부터 시작해서 등가 원리, 내재적 기하학, 그리고 4차원 시공간의 계량 텐서와 측지선 방정식 등 핵심적인 논의들을 체계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이어지는 챕터에서는 에너지 운동량 텐서와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 그리고 뉴턴 한계에 대한 검증을 다룹니다. 특히 우주상수의 도입과 슈바르츠 실트해, 그리고 중력파와 같은 현대적인 검증 사례까지 폭넓게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주제인 제10장, 에너지 운동량 텐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운동량 텐서의 물리학적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이는 곧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의 우측항을 정확히 해독하는 일과 직결됩니다. 장 방정식의 구조를 보면 좌변은 시공간의 기하학적 휘어짐을, 우변은 그 휘어짐을 유발하는 물질과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즉, 물질이 시공간을 어떻게 휘게 만드는지를 설명하는 수학적 틀이 바로 이 방정식입니다. 에너지 운동량 텐서란 중력을 제외한 모든 비중력적 장의 에너지 밀도와 운동량 흐름을 설명하는 2차 텐서입니다. 뉴턴 역학에선 질량만이 중력의 원천이었지만 상대론에서는 에너지, 압력, 응력 모두가 중력에 기여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태양과 같은 별은 단순히 질량 덩어리가 아닙니다. 내부에 엄청난 압력과 열 에너지를 품고 있죠. 이 압력과 에너지가 시공간을 더욱 휘게 만듭니다. 결국 이 텐서는 시공간이라는 고무판을 누르는 모든 물리적 영향력을 집계한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원 시공간에서 이 텐서는 16개의 성분을 가진 행렬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일반 상대론에서는 물리적 대칭성 덕분에 10개의 독립적인 성분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행렬의 첫 성분인 T00는 에너지 밀도입니다. 정지에 있는 물질의 경우 E = mc 제곱에 의해 질량 밀도가 이 자리를 차지하며 중력의 원천 중 가장 핵심적인 항이 됩니다. 다음으로 T0i와 Ti0는 에너지, 흐름과 운동량 밀도를 나타냅니다. 상대론에서는 에너지의 흐름이 곧 운동량 밀도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점이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에너지 운동량 텐서는 항상 대칭 행렬입니다. 즉, T0i와 Ti0가 같다는 수학적 등식은 에너지가 흐르는 곳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운동량이 존재해야 한다는 물리적 사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대각선 성분인 T-i는 수직 응력을 의미합니다. 유체 모델에서는 이를 우리가 잘 아는 압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별이 붕괴하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는 내부 압력 또한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 엄연한 물리량입니다. 서로 다른 공간 인덱스를 가진 성분은 전단 응력이라 합니다. 물질 내부의 점성이나 비껴가는 힘을 나타내는데 완벽하게 이상적인 유체 모델에서는 이 성분들이 모두 0이 됩니다. 왜 이 텐서는 반드시 대칭이어야 할까요? 좌변인 아인슈타인 텐서 자체가 대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각운동량 보존 법칙과 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흐름과 운동량 밀도가 같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운동량 보존 법칙 역시 중요합니다. 텐서의 공변 미분이 0이라는 것은 에너지와 운동량이 국소적으로 보존됨을 의미하며 이는 장 방정식의 수학적 일관성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주론에서 은하들을 입자처럼 취급할 때 흔히 사용하는 완전 유체 모델이 있습니다. 점성과 열전도가 없는 이상적인 상태를 가정하며 보시는 바와 같은 공식으로 표현됩니다. 유체 모델을 수학적으로 추론할 때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텐서는 대각 행렬이 됩니다. 이를 일반적인 좌표계로 확장하기 위해 사속도 벡터와 메트릭을 결합하여 구성하게 됩니다. 시공간 운동을 기술하는 4차원 속도 벡터, 즉 사벨러세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물체의 세계선을 고유 시간으로 미분하여 정의되며 시공간 좌표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성분별로 풀어보면 시간 성분인 U0와 공간 성분인 UI로 나뉩니다. 이때 로런츠 인자를 사용하면 시간이 흐르는 비율과 3차원 상대론적 속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하학적으로 사속도, 벡터는 매우 중요한 성질을 갖습니다. 메트릭 텐서와 결합하면 항상 일정한 크기를 갖는데 이는 모든 물체가 시공간상에서 빛의 속도 크기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간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간 방향으로 흐르는 속도는 느려지는 것이죠. 에너지 운동량 텐서의 가장 엄밀한 유도, 방식은 물질 작용을 메트릭에 대해 변분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를 힐베르트 에너지 운동량 텐서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힐베르트 텐서의 정의식입니다. 매트릭 텐서의 미세한 변화에 대해 물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계산함으로써 시공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출해내는 방식입니다. 변분법적 유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노터의 정리에서 유도된 텐서보다 자동으로 대칭성을 확보하며 게이지 불변성을 보존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일반 상대론의 기하학적 성격과 가장 잘 어울리는 방식입니다. 실제 모델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압력을 무시할 수 있는 먼지 모델입니다. 은하들을 별들의 집합으로 묘사할 때 유용하며 이때는 질량 밀도와 그 흐름만이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전자기장과 복사입니다. 빛으로 가득 찬 우주 초기 상태를 묘사할 때 쓰이며 이때는 텐서의 흔적이 0이 됩니다. 이는 복사합이 에너지 밀도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중요한 물리적 결론을 내포합니다. 요약하자면 에너지 운동량 텐서는 단순한 질량이 아니라 에너지와 운동량의 역동적인 총합입니다. 시공간은 이 텐서의 반응에 휘어지고 물질은 그 흰 길을 따라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학적 유도 과정을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운동량 텐서는 물질과 복사의 총 작용을 매트릭 텐서에 대해 변분하여 유도됩니다. 힐버트 작용 원리에 따른 정의식은 화면과 같습니다. 물리계의 전체 작용은 중력 작용과 물질 작용의 합입니다. 물질 작용은 라그랑지안 밀도와 불변, 부피 요소를 포함하여 정의되는데 이것이 일반 상대론의 역학을 기술하는 기초가 됩니다. 최소 작용 원리에 따라 매트릭에 대해 물질 작용을 변분합니다. 라이프니츠 법칙을 적용하여 전개하면 물질이 시공간 구조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행렬식의 변분은 자코비 공식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얻어지는 결과값은 매트릭의 변화가 어떻게 부피 요소의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변분 값들을 정리하여 최종 정의식에 대입하면 우리가 찾던 에너지 운동량 텐서의 명확한 유도식이 완성됩니다. 이는 물질의 작용이 기하학적 매트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수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의 완성입니다. 힐버트 중력 작용의 변분 결과인 아인슈타인 텐서와 방금 도출한 에너지 운동량 텐서를 결합하면 일반 상대론의 근간이 되는 필드 방정식이 완성됩니다. 결론적으로 에너지 운동량 텐서는 물질 작용을 계량 텐서의 변화량으로 변분하여 도출되며 이를 통해 중력 상수와 결합하여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의 우변을 완벽하게 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도 과정은 사실 너무 추상적이고 수학적인 것이라서 일반인이 따라오기에는 무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보다 더 완전하게 이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문장수에 져서 공간의 인식론 제1권과 제2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8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매우 세부적으로 그리고 매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집중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